어떻게 보면 그 편지들과 그 댓글들로 제가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는 좀 너무 정신없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실수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또 노래하는 호중이가 되어서 여러분 곁을 지켜드리고 자주자주 이제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잘하지 저게 무슨 음악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저게 음악이다라고 해준 사람들이 우리 아리스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수 김호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자, 영상을 보는데 이제 제목이 바로 나왔는데 지금 뭔가 성명문 이렇게 했는데 여기 김호중 갤러리, 그러니까 팬클럽이에요. 이재명 조국도 금지시켜라. 이 뭔 소리입니까 지금 갑자기 이재명 조국도 뭘 금지시키라는 거예요 지금요? 아, 일단 김호중 씨의 상황에 대한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난 24일 구속됐죠? 그런데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있다 그래요. 근데 독방에서 있다 그러고요. 지금 뭐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는 조사할 때 빼곤 대부분 수면 상태다. 뭐 약간 뭐 자고 있다. 수면을 취한다. 뭐 사실 그 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6월 3일이면 구속권이 만료되는데 내일, 이르면 내일 오전에 지금 알려지긴 내일 오전 8시로 좀 시간도 나오고 있어요.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혐의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있죠. 일단 이거 관련해서 손정욱 변호사, 원래 이렇게 유치장에 이게 구속이 된 거잖아요. 유치장에 들어가서. 그럼 독방을 원래 줍니까 이렇게? 독방은 이제 드물죠. 유치장이라는 게 예. 밖에는 이제 철망으로 내가 다 볼 수 있고요. 아, 이렇게 밖에 우리가 통상 무슨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쇠창살로 돼 있는 약간 이런데 그렇게 뻥 뚫려서 보이는 곳입니까? 네, 그러면? 다 보입니다. 근데 철창 돼 있지만, 예. 근데 그 이제 칸막이로 방 경찰서마다 다르지만 한 3-4개 정도나 될란가. 한 세 칸, 네 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독방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사람이 안 많으니까 독방이 돼요. 제가 자주 가는데 예. 가보면 한 명 있는 게 많아요. 아, 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유치장이 비어 있습니까, 되게? 그렇게 많이 구속이 많이 되지 않으니까 요즘 불구속 재판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강남서에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원래 사람이 적어서 독방인지 아니면 아니면 이제 뭐 유명인이니까. 워낙 유명인이니까. 유명인데 따로 이제 배치한지 그거는 상황은 모르겠고. 예. 아마 이제 경찰서에서 수사할 때는 10일에 원칙 10일이고. 예. 그다음에 10일 연장할 수 있잖아요. 연장. 예, 그때는 유치장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검찰로 이제 넘기잖아. 예. 내일 넘기면 그러면 이제 구치소로 가는 거예요. 내일 지금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 그러니까 내일은 그러면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다른 구치소로 그렇죠.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서울구치소나 이런 데 구치소로. 이감이라고 그러네? 그럼 그렇죠. 그거를? 검찰로 넘어가면 예. 이게 그 구치소로 아마 내일 옮기지 약간 않을까. 이제 관할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경찰 할 때는 주로 유치장, 검찰은 구치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 유치장이 좀 편하긴 하죠. 경찰서에 있다 보니까 면회도 하루에도 이게 몇 번씩 시켜주기도 하고. 근데 구치소는 좀 불편합니까? 그거는 이제 면회 제한이나 음악의 교도소와 똑같으니까 그거는 상당히 더 엄격해질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구치소 가도 독방을 쓰게 됩니까? 아마 이제 그거는 뭐 교도소장이 판단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독방 주의되지 않을까. 이 정도 사회적으로 이게 유명인 사람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봤던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그 오른쪽에 이제 혐의 관련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혐의는 4가지가 지금 적용돼서 경찰 쪽에서 구속영장 신청했고 검찰에 청구해서 이제 구속이 된 건데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범인조사 교피. 손정혜 변호사, 뭔가 혐의가 바뀌거나 추가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까?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큰 틀은 비슷한데요. 그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이제 배제됐던 음주운전이나 범인 도피 교사, 증거인멸 교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이제 보안 수사 과정에서 정해져서 지금은 범인 도피 방조로 처음에 적용이 됐던 건가요? 방조는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를 결의한 상황에서 내가 옷을 바꿔준다던가 이런 걸로 도와줬다는 거에 그치는 거고, 교사는 원래는 그럴 마음이 없는 매니저한테 네가 좀 바꿔줘, 네가 대신 자수해, 허위 자백해 이렇게 시켜서 결의를 시키는 걸 이제 교사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방조보다 교사의 재질이 좋지 않고 양형도 높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실제로 이 범행 이후의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예. 중요한 어떤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거를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도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가 시켰잖아라는 예. 것에 쟁점을 두고 조사를 하는 거고요. 또 일련의 사실관계를 보면 그렇게 추단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은 게 처음에 막내 매니저한테 계속 여러 번 네가 대신 해줘라고 예. 부탁했다 거절당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매니저가 허위 자백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 매니저가 김호중 씨 부탁이나 지시나 이런 소위 말하는 교사 없이 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또 다른 매니저가 허위 자백하는데도 김호중 씨가 관여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더 찾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 말씀 더 보태면요. 예. 교사라는 건 뭐냐면 아예 범죄 결의를 일으키도록 하는 게 교사예요. 그래서 정범하고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행동의 출발점에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한 거다. 이 어떤 뜻입니까? 사람에게 범죄 결의를 일으키는 행위예요. 따라서 이제 교사는요. 예. 예를 들어 살인 교사한다면 이게 예. 살인범하고 형량이 똑같아요. 그 정도로 질이 안 좋죠. 근데 방조는 뭐냐? 예. 이미 범죄를 하고 있는 사람 이걸 이렇게 방조하기 때문에 2분의 1로 법정행위 2분의 1로 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량 자체가 다를 수 형량이 있다는 거죠. 2배 차이 나는 거죠. 법정행위에. 따라서 이제 그 교사가 훨씬 무거운 거예요. 지금 저 경찰 쪽에서 이제 그런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요. 아까 이 주제의 제목이 있었죠. 뭔가 금지하라. 거기도 금지하라 이건데요. 지금 김호중 씨 팬들, 팬덤 여기에서 지금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뭐 지적을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물고 늘어진다고 할까요? 아무튼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김호중 씨가 한 방송에 출연 정지 결정이 됐어요. 지금 KBS입니다. 어제 김호중의 한시적 출연 정지 이 결정이 나오자 김호중 씨의 팬들, 그러니까 팬 커뮤니티에서 이제 성명서 아까 방송에 영상에 잠깐 있었잖아요.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팬들이 여기 보시면 국민 기망한 권력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 무슨 잣대요? 출연 정지 잣대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똑같이 방송 출연 정지나 한시적 출연 규제, 섭외 자제 권고를 내려야 됩니다. 왜 김호중에게만 합니까? 권력자들, 국민 기망 권력자도 적용하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뭔가를 다시 얘기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해요. 이거 누가 떠오르는 세 가지 사례. 이거 얼마 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성명에 들었는데 또 썼어요. 이거를. 김호중 팬덤이 겨냥한 인물들은 과연 누굴 건가? 이거 첫 번째입니다. 징역 2년 실형 선고받고 국회의원 출마 후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누군지 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뒤집고 당의 부결 읍소했던 당선인. 또 있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차례 검찰 소환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피의자. 이렇게 딱 언급하면서 여기도 똑같이 적용해라. 출연 정지 등등등, 섭외 금지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중기 변호사, 이 팬들의 주장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일부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해도 정치인들보다 연예인한테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민 적은 사실은 일정 부분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긴 했었죠. 근데 또 반면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낮아졌다, 지금. 굉장히 우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는 경청할 얘기지만 지금 현재 김호중 씨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나 대중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와중에서 이 팬덤이 정치인은 이렇게 하고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가혹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김호중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김호중에게 어떤 제기나 반성의 기회를 주자 이런 목소리를 드높이는 게 훨씬 진정성 있지 않을까. 그 아티스트한테도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치인들은 보고 자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윤경호 수사님, 정치인들 아까 딱 누군지 연상되는 그 세 가지 사례인데 그거는 정치권에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고 항상 지적의 대상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두고요. 그런데 저런 걸 이용해서 김호중 씨 팬들이 김호중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오는 이 반응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팬덤이라는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그 당사자를 오히려 망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호중이라는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얘기 그걸 떠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대중문화 스타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수, 영화배우 또는 뭐 TV 예. 스타들 또 뭐 뮤지컬 뭐 하여튼 대중들에게 문화를 매개로 그들의 우상이 되는 예. 그들은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나 나중에 저 사람처럼 될래. 그거 그럴 수 아니에요? 있어요. 그럴 수 그럼요.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와 대중문화 스타는 그런 점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대중들의 감성과 감정에 반하는 행동, 예. 언사 이런 게 나올 때 아까 손 변호사님은 정치인보다 연예인들이 조금 가혹한 대접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예, 얘기하셨는데 저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더 영향력이 크고 더 책임감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최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보면은요 웬만한 정치인보다 연예인의 목소리가 더 크고 더 파장이 큰 거 이런 게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예. 하는 기부 또는 뭐 선한 여러 예. 활동 이런 것들이 사회에 주는 이 울림 더 크거든요. 예. 그만큼 그들의 영향력이 큰 거에 맞춰서 책임 이것도 커진 거죠. 김호중이라는 저 연예인은 그런 점에서 이번에 예. 어떻게 보면 죄질이라고 얘기하면 참 그렇습니다만 아니 뭐 이제 죄가 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지만 굉장히 좀 악의적인 일단 대목이 혐의가 많았잖아요. 좋지 않아요. 계속 부인하고 남에게 예.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감추고 왜 그랬는가 했더니 뭐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뭐 위약금 뭐 이런 것만을 내세운다는 게 과연 그게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질까? 그걸 팬덤이라는 김호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덮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러다 보면요 김호중이라는 저 연예인이 오히려 나중에 적당한 벌을 받고 응분의 벌을 받고 재기하는 그 길조차도 오히려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팬덤이라는 게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저는 당사자를 더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도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인 많은데 그 팬덤들의 모습과 어떤 입장, 글, 뭐 발언들을 보면은 좀 그런 지적 그동안 많이 받았어요. 아니 통상적인 여론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자, 한 연예인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그 팬덤. 과연 정치권의 팬덤과 다릅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정치권 인사들이요. 김호중 씨를 거론하면서 정치권의 누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비판의 소재 또는 뭐 이런 걸로 활용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선 목소리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호중 씨도 음주 사고 이후에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게 소위 런종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출국 있지 않습니까? 이걸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자, 화면으로 좀 소개했습니다. 이거는 여야 좀 약간 그쪽에 계신 분들 막 공콩 나오는데 일단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음주 사고 후 도주 이종섭 출국 떠올라. 여기 이종섭 전 호주 대사를 여기다 딱 비유를 해요. 그리고 또 전용욱 전 의원은요. 김호중 본이 딱 조국 대표와 겹친다. 아, 서로들 이렇게 비유를 하는군요. 손정 변호사. 서로를 향해 김호중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정치권 현실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옛날에 이제 그 탈옥수 신창호이나 예. 또 이제 연쇄살인범도요. 자기를 자꾸 비유하니까 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걸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아, 연쇄살인범이 고소를 했어요. 예. 왜 자꾸 나를 이게 비유하는가? 계속 비유를 자기를 드니까. 따라서 이제 이거 함부로 아직 무죄 추정 원칙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함부로 이게 단정적으로 누굴 용하면서 아, 저 김호중 씨 김호중스럽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거 안 된다. 제가 보기에 김호중 아무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예. 아직 재판도 안 했는데 그렇게 비유하는 거는 좀 이게 지나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이번에 김호중 팬들이 예. 뭐 아까 정치인들 3명 해놨잖아요. 뭐 연상 되죠, 뭐 누군지. 예. 근데 이 비유도 저는 김호중 팬이 아주 잘못한 게 예. 연예인은 이게 TV 출연을 통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고요.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TV 출연을 통해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근데 알리는 거죠. 전혀 다르죠. 오.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떤 정치인을 보도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TV에서 보도하지 TV에서 출연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 정치인은 무슨 출연 정지식입니까? 국민이 알 권리가 있으면 뉴스가 있으면 보도하고
필요하면 이게 인터뷰할 수 있죠. 예. 그게 출연은 아니잖아요. 어. 따라서 왜 김호중만 출연 정지하고 저는 정치인들은 출연 정지 안 하느냐? 이거는 전혀 안 맞는, 전혀 대상이 다른 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윤경호 소장님, 그러니까 김호중 씨의 팬들은 정치권을 끌어들여서 정치권에 있는 상황과 인물들을 끌어들여서 똑같이 잣대로 적용하라 이러고 있고요. 정치권 인사들은 김호중 씨를 언급하면서 본인들이 비판해왔던 대상과 또 비교하면서 또 다시 또 지적을 하고 있고 이런 현실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서정욱 변호사 잘 지적하셨는데요. 김호중 씨를 마치 지금 어떤 행동을 하면 예. 야 왜 김호중처럼 점점점 이제 그게 우리 저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약간 어떻게 그런 보면 비유 같네요. 무리수죠. 무리수.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전제일 거예요. 김호중이라는 이 연예인이 이번에 정말 한 보름 이상 과도한 매를 맞은 거 뭐 거의 온 뉴스를 다 뭐 집중 조명이 됐어요. 도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아마 국민들에게 그냥 각인이 돼버렸을 거고 그러다 보니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이제 아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어.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우리가 이 전 아이템에서도 다뤘잖아요. 가사 소송, 가사 사건, 이혼 예. 소송에 거기에 정경유착이나 아니면 뭐 정치권의 비호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면 예. 그건 또 본말이 이게 예. 흐려지는 거 아니야, 이제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듯이 이 건에 갑자기 정치인 아니면 뭐 입방아 찍기 편하지만 그들을 동원하는 건 제가 보기엔 선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호중 씨 내일 또 모습이 나오겠네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또 약간의 모습이 있고 그 이후에 또 어떤 거 진행이 되고 혐의 관련된 내용도 아마 소위 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